정년은 지났는데 6064세, 연금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회사 정년을 앞두거나 막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일했으니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정년은 지났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인생이 조금은 느려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며 그동안 미뤄뒀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정년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노후가 아니라 공백입니다. 소득의 공백, 제도의 공백,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시간의 공백 말입니다. 특히 6064세 구간은 애매합니다. 일할 수 있는 체력은 남아있지만 회사는 더 이상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자녀 지원이나 대출 상환으로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이 시기를 두고 누군가는 은퇴 후에 진짜 시험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 연금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퇴 직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이 없는 노후 왜 이렇게 많을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중간에 납부가 끊겼거나 자영업을 하며 최소 금액만 냈다면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수령액 사이의 차이가 큽니다. 5월 40만 60만 원 수준의 연금으로는 생활비는커녕 관리비도 빠듯합니다. 퇴직연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해서 혹은 투자 실패로 사라져서 노후 소득으로 남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개인연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유 생기면 들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정년이 와버립니다. 결국 60대 초반이 되면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례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더라. 김씨 63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정년퇴직 당시 퇴직금도 꽤 받았죠. 주변에서는 이제 걱정 없겠다고 했습니다. 김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자 통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부모님 부양비, 자녀 결혼자금까지 겹쳤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라 아직 2년이 남아 있었고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이미 사용한 뒤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60대 중반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퇴직금은 노후자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돈이라는 걸요. 사례 일은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이씨 61세는 체력도 좋고 일할 의지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경력은 많지만 기업은 더 젊고 싼 인력을 원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지만 수입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개시 전이고 개인연금은 없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다 보니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일을 안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언제 돈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제일 힘들어요. 이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감 자체를 흔듭니다. 사례 조금이라도 준비한 게 버팀목이 됐어요. 반면 박씨 64세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100만 원 남짓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가 확보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차이가 정말 커요. 박 씨는 소득의 크기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삶의 주도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언제부터 얼마가 나오는가?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모아야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부터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 특히 6064세는 연금 공백이 생기기 쉬운 구간입니다.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소득원이 없다면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소득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작은 연금이라도 여러 개로 나누어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액은 작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 가장 현실적인 시점이다. 많은 50대, 60대 초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준비하겠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노후를 바라보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보이고 시간의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이 빨라집니다. 연금이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기보다 지금이라도 구조를 점검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은 지났는데 연금이 없는 삶.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노후를 견디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를 가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질문은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언제부터 어떤 돈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이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게으름으로만 설명하면 많이 놓치게 됩니다. 준비 안 한 당신 잘못이다라고 말하기엔 인간이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가 뇌의 구조와 사회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먼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 행동경제학과 신경과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인간의 뇌는 가까운 보상에는 민감하지만 먼 미래의 위험에는 둔감하다는 겁니다.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볼게요. 20년 뒤 노후의 불안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오늘 당장의 월세 교육비 생활비보다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항상 다음 달에 조금 여유 생기면로 미뤄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미래의 나를 떠올릴 때 뇌는 타인을 생각할 때와 비슷한 영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남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은퇴 준비가 뒤로 밀리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제도는 연속 근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연금 제도가 깔고 있는 전제입니다. 대부분의 연금 시스템은 끊김없는 고용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비정규직, 자영업, 경력 단절, 조기 퇴직?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연금은 자동으로 약해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중장년 이후 노동 이동이 급격히 제한되는 구조에서는 50대 이후 소득 단절이 연금 단절로 직결됩니다. 통계적으로도 50대 중반 이후 실질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그 시점부터 연금 추가 납입 여력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준비했어야지라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6064세가 유독 위험한 이유는 이중 공백 때문이다. 이 시기를 위험 구간으로 만드는 핵심은 두 가지 공백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노동소득의 공백입니다. 정년은 끝났고 재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임시저 임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공적연금의 공백입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65세 전후부터 시작됩니다. 즉, 최소 35년간은 제도적으로 소득이 비어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중 공백 상태에서는 작은 변수에도 삶이 크게 흔들립니다. 의료비, 가족사건, 물가 상승 같은 요소들이 그대로 위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의 크기보다 예측 가능성이 정신 건강을 좌우한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노후 행복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총자산 규모보다 소득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는 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수면 질을 떨어뜨리며 우울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다음 달에도 이 정도는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스트레스 반응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이걸 확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돈 문제를 넘어 통제감의 문제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질 때는 가난 그 자체보다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언제 일해야 할지, 언제 쉬어도 될지 선택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노후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앞서 말한 박 씨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연금이 있어도 일을 할지 말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통제감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결정성이라고 부르죠. 결국 은퇴 준비란 돈을 많이 모으는 일이기보다 미래의 나에게 선택권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늦은 사람은 답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작은 안정 요소 하나만 있어도 불안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존재입니다. 0에서 100을 만드는 게 아니라 0을 10으로만 올려도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노후 설계가 아니라 연금의 공백이 언제 생기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 공백을 메울 최소한의 흐름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명확히 하는 겁니다. 정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의 삶은 준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연금이 없는 6064세가 많다는 사실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우리가 그동안 미루도록 설계된 사회와 인간의 특성 속에 살아왔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를 모았나? 가 아니라 내 삶에 예측 가능한 흐름이 있는가? 이 질문에 하나씩 답을 만들어가는 순간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